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주말 사이에 또 연준에서 매파 발언을 내놓으면서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또 수소 연료 전지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리뷰를 했었던 비나텍,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한 3% 정도 빠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한 4에서 5% 이상의 하락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8,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이상의 좀 수익이 지켰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태양연 발전소에도 슈퍼 커패시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SP열셀의 막접근 접합체 MEA를 또 이제 SP열셀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열 전지 또 그리고 슈퍼 커패시티의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도 장기적인 최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오늘 조정이 나와줬는데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에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8,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한번 제시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요. 현재 54,300원 라인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52,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4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62,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비나텍의 4차 목표가 6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여러 차례 리뷰했던 종목 중에 또 한 가지가 맞습니다. 있죠. 성일하이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하면 국내 1위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인데 맞습니다. 오늘도 잘 가고 있어요. 네, 세비캠과 또 성일하이텍, MPC, 코스모화학 제가 소개해드렸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더 성장성이 크고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좀 불안한 증시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좀 양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5대 소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일하이텍은 글로벌 5위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앞으로의 폐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고성장할수록 성일하이텍의 어떤 주가 턴 어라운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거래일에 제가 3차 목표가로 12만 원 정도를 설정해 드렸는데 12만 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한 30% 가까이 수익이 지켰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고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11만 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4차 목표가는 13만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성일하이텍의 익절가는 11만 원, 4차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4차 목표가까지 또 시원하게 달려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섹터와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바로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메탈 하면 또 금속 제조업, 방산, 또 맞습니다. 풍력, 농업, 자동차 부품까지 정말 여러 섹터의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포메탈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5,68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메탈이 여러 섹터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포메탈은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포메탈은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포메탈은 안정적인 1단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더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시장의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사실상 이제 공격적인 긴축은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거는 충분히 증시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이번
이번 주 후반기에는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섹터가 이제 K 방산 관련 섹터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포메탈 같은 경우는 K 방산 또 로봇 또 그 외에 뭐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는 상관계수가 적고요. 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개별적인 이슈로 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포메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포메탈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네. 러시아군이 설치했던 지뢰를 제거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는 로봇 때문에 포메탈이 맞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메탈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포메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쓰이는 단조 정밀 기계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나부데스코에도 로봇 관련된 기업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로봇 RV 관련된 감속기 1위 기업이 나부데스코인데 거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분야의 RV 감속기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로봇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적자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성장 섹터이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포메탈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 관련해서도 앞으로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메탈 같은 경우는 720여 종의 제품을 180여 개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메탈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뭐 방산뿐만 아니라 뭐 미사일 부품, 탱크, 또 원자력 발전소, 또 그리고 자동차, 풍력에도 감속기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여러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현대 로템이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를 26일 날 폴란드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K 방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K 방산 또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메이저리그 4강 안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K 방산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고요. 아직까지도 가성비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K 방산 섹터가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은 그 이후에 20개의 종목들 또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 핵심 부품들, 기업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포메탈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원자력 밸브를 내수용이라든지 수출용을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수력 원자력이나 한국전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 또 그리고 원전 또 풍력도 있고요. 또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K 방산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같은 시장 불안 속에 오히려 포메탈이 안정적인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K 방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모멘텀 부자인 포메탈 앞으로도 또 가격 전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 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뭐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또 한국항공우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K 방산이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5,050원을 가져왔는데 5,08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6,150원, 돌파 시에 6,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포메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6,150원, 2차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0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포메탈이 이렇게 1단, 2단, 3단까지 시원하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하면 원전 관련주 또 소형 원전 관련주로 가장 확실하다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전기술 현재 시장에서도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 76,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그렇다면 역시 믿을 건
태조 이방원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봐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한전 기술도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을 건 태조 이방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1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태자 이방원에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네. 포메탈이 좀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한전 기술인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전 수주 이후에 앞으로 뭐 사우디라든지 뭐 체코, 루마니아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원전 설계에 있어서 가장 독과점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전 섹터 같은 경우도 시장과 상관계수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오히려 원전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한전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네, 한전 기술은 또 해외 원전 수주 상황에 따라서 네.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또 아무래도 한전의 적자를 빼놓을 수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한전의 부채 순위가 국내 기업 중에서 1위를 달성할 만큼 맞아요. 적자 사태가 한전 기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네. 또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전 기술, 한전 KPS,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한전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한전 적자와는 상관없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한전에서 전기료 인상 얘기가 나오면은 같이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그냥 자회사입니다. 국내 원전 설계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한전 기술이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종합 설계를 전부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원자력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제 이집트를 필두로 계속해서 뭐 사우디와 체코, 루마니아, 유럽과 중동 국가의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세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수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뭐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중형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원전 관련된 설계를 독과점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 앞으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우디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한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10월 말이나 또 11월 달에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사우디의 원전 수주가 성공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지금 현재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집트 원전 수주 관련해서 기술은 입증됐다. 저부터 발로 뛰겠다. 이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와주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나왔던 발언이고요. 또 지난주 22일 날 원전 산업 협력업체 강당회에서도 똑같은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집트 이후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뭐 체코 관련된 원전 수주에 직접 발로 뛰겠다고 발언이 나왔던 만큼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전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넘어서서 원전 수주를 직접 발로 뛰겠다고 계속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의 우리의 주 공급원은 원전과 수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한전 기술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전기술 역시 전거래 일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집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집트 수주가 확정된 이후에 차익 매물이 그대로 출회됐습니다. 다른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이고요. 이집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진짜 수혜주가 앞으로는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67,000원을 가져왔는데요.
7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3천 원 돌파 시에 9만 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한전 기술을 소개를 네.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3천 원, 2차 목표가는 9만 500원,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전 기술 역시 또 1단과 2단, 3단까지 시원하게 달려나가길 맞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이제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 출발했는데요. 가장 먼저 회복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K방산 섹터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최대 수혜 섹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재생 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는 시장 간의 성장지수가 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딱 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와 MBN구들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 30분에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